이런 가운데 당내 친윤석열계도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 공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비례대표 공천을 문제 삼은 건데 한 위원장이 사천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 반박하자 바로 친윤계에서 누가 사천이라 그랬느냐 맞서는 모습까지 연출됐습니다. 계속해서 최승기 기자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추천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면서 사적 공천, 이른바 사천은 프레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하는 사람, 추천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자기들이 그걸 사천이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이상한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한 것이고요. 전날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비대위원 2명이 명단에 포함되고 당직자, 호남 인사들이 배제된 것을 공개 지적한 데 대해 반박한 걸로 풀이됩니다. 장동혁 사무총장도 친한 공천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정 인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친한 인사로 공천을 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틀린 말 한 것 아니다라면서 누가 사천이라고 그랬느냐고 재반박했습니다. 원조 친윤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도 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리하는 당이라며 어느 정도 배려를 해주는 게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성정당 비례대표 순번을 놓고서도 이른바 친한계와 친윤계가 갈등을 빚는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당선권의 4분의 1 이상을 호남 등 취약지역 출신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강령에는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호남에 출마한 후보 10명은 긴급 성명을 내고 재조정이 없다면 사퇴하겠다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은 비례대표 순번에 반발하며 사퇴했습니다. 한편 유일준 국민의미래 공관위원장은 전날 후보자 발표 과정에서 정상인과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이게 혹시 설마 윤한 갈등 시즌2? 이런? 용산 뜻은 안 받고 한동훈 위원장 좋은 사람들만 너무 들어간 거 채운 거 아니냐? 라는 비판이 있다. 네. 네. 그 비판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이거 그렇죠요? 예. 맞습니까? 호남은요. 네. 호남은 이제 이거 당규의 그 25%를 우선 배정하게 돼 있거든요. 당규에 정했어요? 예. 약한 우리가 약세 지역 얼마 이상 못 받은 지역은 25%. 그런데 그 인유한 위원장은 이제 그 순천 인시는 맞아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기와인이기 때문에 호남을 대표한다고 보기 좀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그다음에 그 어떤 분이 5번에 강선영 이분이 고향이 호남이라는 말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요. 제가 위키백과 나무백과 뭐 다 찾아봐도 나무 위키. 네, 뭐 다 안 나와요. 나무백과 아니고. 근데 이분이 고향이 네. 뭐 어릴 때 그 태어났다가 잠깐 서울에 온지는 모르겠는데 네. 호남을 이게 대표하는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호남 배려한다면 호남이 뭐 광주시당이나 전남도당 위원장이나 또는 호남에 많이 출마했던 우리 이정현, 뭐 정운천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올해 상징하는 네. 이런 분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인유한 위원장은 이제 좀 다르단 말이에요, 성격이. 네. 지금 이게 저는 첫째 문제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도 이철규 의원 지적이 일리가 있는 게 네. 제가 이제 보수 진영에 5년 동안 방송도 많이 하고 많이 싸웠거든요. 네. 근데 같이 싸운 동지가 한 명도 안 보입니다. 제가 아는 분에게 김장겸 MBC 사장 외에는 모르겠어요. 뭐 제가 모르는 데서 이게 까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문재인 정권과 치열하게 이재명 조국과 치열하게 싸운 동지들이 안 보인다. 그럼 이게 비례는 누가 다 어떻게 들어왔나? 지금 일부는 보니까 그 국무총리실에 4급으로 있다가 5급으로 강등된 징계로 5급을 다시 이게 차관급씩 있더라고요. 이런 건 좀 문제 있지 않아요? 그다음에 10번에 우리 그 노동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뭐 노총이 위원장도 아니고 대표급이 있을 텐데 그냥 대구에 정도 활동엔 이런 분이 들어온 건 어떻게 들어왔을까? 무슨 대표성으로 왔느냐? 그러니까요. 네. 지역인데 따라서 이게 납득이 안 되는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까? 예. 네. 보수 평론가가 보실 때도 도저히 보수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배치가 됐다면 아마 보수 유권자분들께서 마음을 여기에 주기가 썩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아마 하시는 것 같네요. 그거는 저는 여든 야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지금 민주당도 사실은 비례번호가 조금 엉망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게다가 민주당은 국민의 미래보다 더 힘든 게 이 뭐 시민사회라든가 뭐 여러
정당들이 이제 소수당들이 합쳐가지고 또 이 번호를 짜다 보니까 네네. 더더군다나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누구냐 막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데다가 몇 명 이제 들어간 사람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당에서 열심히 헌신하셨던 분들을 위주로도 듣는데 근데 비례의 취지라고 하는 게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또 맞느냐. 사실 비례라고 하는 거는 소수 약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어떤 특혜 같은 거였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들이 여기 후보로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당에 이제 눈을 사실은 돌려서 내가 지역군 여기 뽑더라도 비례는 저기 뽑아야 되겠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전 여든 야든 다 마찬가지고 깜깜이 그러니까 이 비례 공천은 좀 여든 야든 큰 정당들은 깜깜이 공천으로 이루어지는 게 좀 안타깝다. 네네네. 글쎄요, 저는 뭐 나오는 비판들 중에 네. 호남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거나 사무처 당직자 출신이 당선권에 한 명도 없다. 뭐 이거는 일리가 있는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당이든 그런 걸 고려하거든요. 네. 이를테면 민주당은 열세 지역인 영남권을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하는 관례가 있었고, 네. 국민의힘은 이제 호남권을 배치하는 관례가 지역 배려를 있었는데 하는 거죠. 네. 이게 위성 정당이어서 그런지 그런 관례가 지금 안 지켜진 거거든요. 근데 그런 비판은 당내에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이외의 얘기들은 제가 보기엔 뭐 설득력이 별로 없는 얘기고 네. 결국에는 이게 윤공천이냐 한공천이냐 이걸 둘러싼 힘겨루기인 것 같아요. 그거를 네. 이철규 의원이 대변했다고 보고 이철규 의원이 이렇게 페북에 올리는 순간 네. 뭐 그렇게 된 그렇게 거죠. 된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사실은. 뜯어보면 그런 게 있어요. 진양의 전 KBS 앵커 같은 경우에 영입이 됐어요. 네. 근데 영입 인사를 저렇게 영입해놓고 떠들썩하게 비례 명부에 사라졌어요, 그분이. 아예 30번 안에 없죠. 그분 영입됐을 때 얘기가 저 김건희 영입이다 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친분이 굉장히 강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근데 이제 그런 분이 배제된 게 이를테면 이철규 의원이 이제 불만의 표시를 한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용산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갈등이 비례공천을 놓고 갈등이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 재조정될 여지는 제로다. 이미 발표됐는데 그거 재조정이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이게 비례명단 순번이 바뀔 수도 있어요. 장동혁 위원이 재조정 순번 하위 가능하다 했거든요. 재조정 일부 될 겁니다. 장동혁 현 사무총장이 의원의 이야기가 그 한동훈 위원장의 결정보다 더 앞설 수도 있습니까? 아니 한동훈 위원장이 실무 책임자가 네. 장동혁 총장 아닙니까? 네네네. 그 한동훈 위원장과 한 몸이거든요. 네. 근데 그 거기도 한 인터뷰를 몸입니까? 쭉 보면 다른 거는 반박하는데 네. 일부 이제 뒤에 순번이 간 거, 특히 그 24번에 주교한 그 광주시당 위원장 네. 이런 분은 이 광주를 대표하는데 24번은 당선이 안 되잖아요. 순번을 좀 위로 올릴 가능성이 올리면 있다. 이게 또 밑에 몇 명은 뒤로 갈 수도 있겠죠. 이게 뭐 그런 아마 재조정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재조정은 아마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어쨌든 열세 지역에 네. 당선권에 배치가 안 된 거를 좀 끌어올린다. 근데 그 이외에 재조정이 일어나면 그 명단을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누가 재조정이 되는지. 네네. 없던 사람이 새로 들어가거나 이러기는 좀 어렵겠군요. 전면적으로 힘들지만 일부 미세 조정하지 않을까. 미세 조정은 할 수 있다.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는 이게 서로 합의를 좀 해야 되겠죠. 누구랑 누가 합의하는 거예요? 서정욱 공천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합의는 누구와 누가 합의하는 겁니까? 저는 이제 그 대통령실과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이- 비례는 결국 예. 대통령실이 정치 개입을 노골적으로 못하도 네. 어차피 3년을 같이 해야 되고 네. 그렇잖아요. 네. 저는 뭐 대통령실의 의중과 그다음에 당의 한동훈 위원장이 서로 협의해서 네. 아마 미세 조정이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그게 현실이에요. 뭐 법리를 떠나서. 대통령이 지금 공천에 개입한다는 아니 얘기. 그러니까 법리를 떠나서 그게 현실이니까 제가 법리 개입을 떠나서도 서로 이게 탄핵 사유를 호불호가 있지 않습니까?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게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노골적으로 개입하면 안 되죠. 징역 2년. 징역 2년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러나 이제 그런 시그널을 서로 이제 맞출 수는 있을 것 같다. 어쨌든 같은 정부에 그럼요. 같이 이제 당이 가는 거니까. 역대 정권에 그러면 어떻게 집권 여당이 이러다가 대통령실이 초연할 수는 없죠. 그건 현실입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가 탄핵 사유를 거론했다. 네. 오늘 썸네일로 아니, 대통령이 하는 게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공천에 관여했다 이렇게 나와요. 예, 원래 그랬다.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